7월 1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 역시 불량주로 상태이고 부산의 주로 상태도 불량주로 상태입니다. 불량주로 상태이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보다는 좀 더 앞선에서 움직이는 세력의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하고, 또 막판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들을 가지고 경마하는 게 정답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서울에서 부산에서 이번 대상경주에 출전한 라운더 파이터가 종자부 기저부 골절이 되면서 다시 지금 긴급하게 지금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부산에 일단 놔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막 이렇게 골절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와가지고 긴급하게 새벽에 지금 붕대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야, 이거 진짜 골절이라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의 뭐 골절이 되면 돌콩의 사례를 보듯이 약간의 치료를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박종곤 조교사나 손천수 마주나 완전히 뭐 진짜 거의 뭐 지옥일 겁니다. 여기에 뭐 임교훈 기수가 조교를 했기 때문에 임교훈 기수 역시도 막 정말 엄청난 떨림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일단은 저의 예상가이기 때문에 토요 경마를 꼭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겠죠. 지난주 일요 경마에서 추천 경주, 토요 경마에서 마지막 추천 경주, 승부 경주로 적중을 만들어 드렸고, 또 일요일에 선전을 했습니다. 그만큼 7월에 시작하는 경마도 잘 알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정말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경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2세마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세마 경주 편성인데요. 요거는 일단 1등 상금이 3,300만원입니다. 조금 약간 4,100만원도 약간 떨어져 있는 편성인데, 혼합 4등급 경주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5번만 마이센터. 요건 이제 주중 방송에서 박성훈이가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워낙에 임다빈 기수가 주행검사 때부터 꾸준하게 일단 호흡을 맞췄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임다빈 기수가 끝까지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체중이 이제 14kg가 불면서 약간의 마지막 끝걸음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순발력과 주구력, 지금까지의 컨디션이라면 여기서는 마이썬더는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얘는 일단 와야 되는 마필이에요. 일단은 뭐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뭐 능력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자체가 이제 불량주로이기 때문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갈 수 있는 경주마들이 유리해요. 1000m 경주는 역시 제가 이제 박성희 이제 기수 시절에 1000m 경주를 타본 결과 뭐냐면, 무조건 뭐 앞선에 가는 게 장땡입니다. 앞선에 가야지만 더 뛸 수 있는 거고, 기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마이센터가 충분히 안쪽 게이트 2점으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냥 쉽게 선행 가서 그냥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4번마 럭키드래곤이 일단은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계란형 큰고리제가라고 협근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마이센터하고 같이 뛰어서 4만시를 쳤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최범현이 인기마는 조금 더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마필 자체가 그렇게 뭐 스타트 능력이 강한 마필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제가 보는 마필은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매직 스트롱이 되겠습니다. 이 매직 스트롱 같은 경우는 마이센터하고는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때 10번 게이트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정정희 기수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정도로 했습니다. 전기 자체가 10번 게이트다 보니까 심하다 보니까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풀 생각도 안 한 부분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자칫에다가 스타트에서 밀어버리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정지예요, 기수들이. 정지 처벌을 받기 때문에 10번 게이트에서 지난번에 그냥 아예 따라가는 전개를 했다는 거죠. 기본적인 문성혁 기수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이고, 지난번에 모래를 맞아봤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안쪽에 1번 게이트입니다.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안쪽에 1번만 매직 스토롱이 충분히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가 가능합니다. 5번이 가고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는 전력이에요. 다른 말이 없어요. 5번, 1번의 막곤을 저는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4번의 막곤보다는 제가 봐서 5번, 1번의 막곤이 좀 더 낫다고 판단되고요. 여기에 3번은 한강 레전드가 되겠습니다. 계란형 큰고리제갈, 망사 눈가명, 망사 눈가면을 빼고 망사 가면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얘도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조금 더 일단 가벼워졌어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던 만큼 혈동적인 한세네 자마예요. 한세네 자마 같은 경우는 보여준 손배 타트 능력이 있죠.
한강 레전드까지는 일반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4번의 바꿔를 이제 고민을 해보겠고요. 5번 마이센터를 놓고 1번만 매직스트롱, 3번 한강 레전드 이렇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1마리에 출전하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은 7번마 퍼플월드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74주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년이 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1년이 넘었는데 일단 주행검사 때 보니까 강하게 추진하는데 괜찮아요. 스타트 능력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판단되고 6월 16일날 지금 주행검사를 받고 3주 만에 좀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주행 재심을 갔다가 출전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휴양 갔다가 다시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TG 원더풀의 자마인데 활동적으로 중급 정도의 혈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 근데 이번 레이스 자체가 워낙에 없어요. 7번마 포포월드 74주에 공백 있는 마필이고요. 5번마 원더풀 폭스 같은 경우는 두 번의 경주에도 계속적으로 체중이 빠졌단 마필입니다. 체중이 빠졌기 때문에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고, 이 원더풀 폭스 역시 이 마필도 20조 배대선 쪽에서 마방에서 이적한 마필인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 바꿈을 단점을 못한다는 거는 힘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 힘을 계속적으로 받쳐주지 못했어요. 앞말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고 있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나올루니가 되겠습니다. 얘를 한번 축으로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조연소 쪽에서 마방에서 지금 1번마 슈더 스파이크와 11번 나올루니를 지금 같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이 마필 자체가 나올루니 자체가 예민한 마필입니다. 이 예민한 마필이라는 거는 제어했을 때도 살포시 제어를 해줘야 되고 추진했을 때도 살포시 추진을 해줘야 돼요. 그냥 꽉 잡아 당겨버리면은 말이 훅 서버려요. 그리고 입을 벌려버리고요. 라스트에서도 차근차근 자 가자 이러면서 추진을 해줘야 돼요. 한 번에 후쭉 밀면 말 자체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최근 박우른 기수가 기승 지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줄어들었는데 요거 마무리 조교 때 이제 발주연습까지 하고 나오고 있어요.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11번만 나올루니가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됩니다. 또 조교 강도를 올리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 이 레이스 자체가 이런 중급 미하의 경주 편성에서는 선행으로 레이스하는 전개하는 마필들이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외곽에 11번 나올루니가 충분히 강공으로 선행을 때릴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만 라울루니를 보고 이번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8마리 이제 단출한 경주 편성인데요. 자, 이번 경주 5번마 포에이스가 인기마으로 팔립니다. 중속에서 일단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지난번 1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탔을 때 보면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밀어서 아예 앞선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타트 능력은 약간 떨어지지만 중속에서 막 치고 나가는 마필이라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중속 작초가 31초 3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스타트 능력을 중속은 그렇게 빠른 중속은 아니에요. 오버 포에이스는 모래를 맞지 않겠지만은 뭐 가전은 가야 되는 막곤이지만은 그렇다고 얘를 놓고 때릴 수 있느냐? 요건 또 아닙니다. 그 반면 2번 막 골드펄이 되겠습니다. 오수철 기수가 타면서 마이너스 2kg 감량 이점을 가졌고요.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2선 선입 외곽에 붙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11번 게이트다니까 자리 선정하면서 밀어버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 자체가 앞말이다 보니까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2번 게이트인데 골드펄이 지금 이게 이제 오수철 기수가 예전에 올해 1월 달에 타보고 지금 처음 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 자체가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최영권 조교사가 지금 기수 자체들을 다들 조금 강단이 있는 기수, 조금 앞선에 붙을 수 있는 기수들을 붙여놨는데 최근 박현우 기수가 잘못 탔다는 거죠. 앞말이다 보니까 약간 부담량도 타는 부분도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오수철 기수를 불러다가 이번에는 태웁니다. 소속적 기수예요. 그러니까 프리 기수지만 소속적 기수라 없는 최용권 조교사의 오수철 카드.
그러면 2번 막 골드펄은 여기서 놓고 때리는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뭐 순발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레이스에서 최종본 조교사가 이마필 따라가는 전개를 하라? 이건 절대 안 할 겁니다. 뭐 비왔지, 주로 가볍지, 감량 2점이 있지, 여기에 게이트 2번이지, 이걸 따라가는 전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야, 그렇기 때문에 2번을 기본적인 이제 막군에 가져가야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한 방을 때려야 되는데, 한 방 맞고는 7번만 쌈바존이 되겠습니다. 쌈바존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이게 지금 취향 재검을 갔다 와가지고 5월달에 6월달에 보면 437km 분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레이스 자체는 워낙에 빠른 흐름이다 보니까 후미권에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스타트가 약간 변화가 보이면서 직전 경주 약간씩의 중속에서 힘도 보여줬고요. 430km대에 안말 자체 어떻게 타야 되겠습니까? 그냥 꾹 참고 있다가 라스트에 딱 한 발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스타트에서 막 밀고 가면 안 돼요. 문정균 기수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인기말을 타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밀어붙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맨날 인기말 깨지잖아요. 근데 인기말로 팔리지 않는 쌈바존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전기가 가능하고요. 이번 경우 8마리의 또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해볼만 하죠. 그러면 7번만 쌈바존에다가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는 마필이 아니에요. 이번에 조교도 관리사가 승부 조교를 했는데 잘 가요. 요거는 지금 3조 마방이 제가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조 마방이 상승세를 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조교자가 바뀌었습니다. 조교자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죠? 장세한 조교사 동생입니다. 장세한 조교사 조교. 장세한 조교사 동생 장세현인데 지금 3조 마방이 지금 6월 달에 2억이라는 상금이 벌었습니다. 2억. 조교자가 바뀌면서 말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쌈바존을 좀 꾸준하게 지금 장세현 관리사가 조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세한 조교사, 부산의 장세한 조교사 동생이다 보니까는 워낙에 말들을 깔끔하게 조교를 해요. 주폭을 어느 때 늘려야 되는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7번만 쌈바존. 이제는 약간씩 변화가 왔다. 이번에는 충마가 2번이 떠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7번의 막곤에다가 기본 막곤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일단은 뭐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워낙에 빠른 마필 자체도 없다 보니까 2번이 선행을 가고 5번이 붙고 뭐 7번과 쌈바존이 바로 붙을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2번, 5번, 7번 안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의 전반부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혼돈도가 많은 경주입니다. 3번만 머니스톤, 4번만 드림플레이, 여기에 5번만 별빛마루, 여기 7번만 리버테어, 9번만 청계기상, 여기 11번만 세네칸까지 팔리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6, 7마리 정도가 팔립니다. 자, 이번 경주에 박성희가 추천 경주, 승부 경주로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김옥성 기수가 5번마 별빛마루와 9번마 청계기상이 두 마필을 지난번에 타고 청계기상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마필 다 별빛마루나 청계기상 자체가 그렇게 센 마필 자체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계기상은 제가 노렸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라스트에 채찍을 때리니까는 청계기상이 안으로 기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사이드에 선행을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5번마 별빛마루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죠. 근데 두 마필도 5번과 9번이 기복성 기수가 다 만들어 놓고 9번을 타고 있지만은 안쪽 게이트는 5번마 별빛마루도 스타트 능력이 되는 마필이에요. 얘도 지난번에 약 추진하면서 중속에서 그냥 밀고 갔던 마필이고 9번마 청계기상도 스타트 때 잡고 있다가 중속에서 그냥 넘어갔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밀고 가야 되는 두 마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두 마필이 그렇게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느냐? 워낙에 부진마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이미 레이스에서 팔리는 겁니다. 센 마필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 뭐 11번만 세네칸 자체도 모래를 한 톨도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이에요. 모래 무조건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얘네도 안 되는 마필이에요. 5번, 9번, 11번 이런 마필들이 팔려요.
7번만 리버 태양도 약간 농땡이 기질이 있어서 무조건 앞선에 붙어야 되는 거고, 4번 드림플레이는 지난번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고, 요런 정도입니다. 이 정도에 팔리는 마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기마들 다 잘라야겠죠. 5번은 별빛 마루하고 9번 청개기상 이런 마필들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되고, 레이스 운동 따라야 되고, 라스트에 내측으로 기대고, 끝걸음 자체는 없고, 이런 마필들 싹 걷어내고 이번 경기 안정적인 축막감 잡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 불안하기 때문에 박성욱의 전반부 첫 번째 승부 경주로 잡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좋아요가 눌러지면은 제가 성적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송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예상이 들어갑니다. 국내상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2번마 늘가을, 7번마 매니원더풀, 8번마 컴플리트 리너, 9번마 차돌런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2번마 늘가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교 때 상당한 좋은 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뭐 국내산 4등급 기쁨하루라는 마필, 일요일 7경주에 출전하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도 했고요. 근데 이 마필도 지금까지 단점 뭐냐면 약간 꼬리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번마 늘가을하고 외곽에 9번마 차돌론하고 지난번에 같이 두 마필이 조교를 했거든요. 경주를 뛰었거든요. 근데 늘가을이 지난번에 이 차돌론한테 거의 3마신 반 정도를 졌어요. 늘가을이 그런 맥락의 마필입니다. 약간 이제 꼬리에 힘이 들어가게 된 마필들은 무조건 모래를 좀 피해서 타야 되는 부분이에요. 7번만 매니원더풀 같은 경우는 지난번보다 이제 부담량이 올라갔지만은 워낙에 기본적인 순발력과 지구력 모두 다 겸비했던 마필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 마필은 이제 부담량이 1.5kg가 올라가 있는 마필인데 약간의 이 마필 자체도 약간의 관절염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마필은 8번마 컴플리트 리더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선영의 주중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말이 완전히 좀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확실히 많이 변했다. 일단 7번이 쏘고 그 옆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의 마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부터 부담량은 올라갔지만 말 컨디션은 꾸준하게 더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선에서 7번이 선행을 가고 9번이 가고 그 다음에 8번이 따라붙는 전력이거든요. 근데 8번도 지난번처럼 따라가는 전개가 아니라 7번 옆에만 붙으면 힘으로 8번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돼요. 지난번에 매니원더풀하고 8번만 컴플리트 리더랑 같이 뛰었는데 이때의 목차의 차이뿐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전개를 했던 만큼 7번한테 졌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7번이 가고 8번이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전력이에요. 그렇다면 지난번처럼 두 마리 밖으로 무리한 전개를 할 수는 없는 경주 편성이잖아요. 그번만 막 차돌령 같은 경우도 외곽에서 이제 무빙을 떠야 되는 부분인데 이 마필도 지난번에 약간 이탈에 약간 보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만 차돌론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는 2번, 7번, 8번, 9번이 팔리는데 저는 이 2번을 좀 덜 보고 들어가겠고 7번, 8번, 9번이 더 센 말이라고 판단돼요. 7번이 선행을 가고 8번하고 9번하고 누가 자리 선정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약간 성적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8번마 컴플리트 리더 이 마필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만 미르파워도 강하게 한번 선행을 가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죠. 여기까지 보고 들어갑니다. 일단은 3번은 안 되고요. 7번, 8번, 9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만 단디 이번에도 구보식으로 조교만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골마겸기가 5월달에 발생하면서 조교를 강도를 올리지 못했어요. 7번만 러브카우걸도 지난번에 라스트 70m 정도 남기고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 남겨 우습보를 하면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인데 말 자체가 직전 경주의 모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그래도 말 자체들이 조금 잘 뛰는 레이스였습니다. 중급 이상의 마필들이었기 때문에 7번 러블골도 괜찮았던 마필이고요. 5번 아침 메모리도 이현종 기수가 이제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마필들을 기승하는데 이 정도의 경주 편성임이면은 이제 몸을 풀었을 거예요. 이현종 기수가 토요 경마만 하더라도 지금 말들을 타고 있는 6마리를 타네요. 6마리를 타는데 이 정도면 몸을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 경우 제가 보는 마필은 10번 마 파인캠프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고요. 지난번에 안마인 경주 편성에서 입상에 성공했고 승급자를 맞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내산 3등급 말들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말이 예전만큼보다 훨씬 더 지난번의 모습이 한 60%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 한 80%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승환 기수가 의외로 조교도 열심히 했고요. 그러니까 인기마들이 의외로 막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져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인캠프를 보는 부분입니다. 조교 때 지금 쭉 일단 이렇게 평준화되게끔 꾸준하게끔 이렇게 조교를 했어요. 월요일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강석 트랙라이더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강하게 때려놨는데 또다시 때렸다는 거죠. 잘 가죠. 끌고 가게끔 이제 만들어 놨어요. 국내 3등급 글로벌 캡 골드. 지난주에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죠. 지난주에. 지난주에 다 만들어 놨어요. 이 말을. 괜찮죠? 이 정도면 해볼만 해요. 붙어볼만 해요. 지난주에 다 만들어 놨어요. 지난주에 만들어 놨던 10번마 파인캠프. 요거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막 그렇게 큰 능력, 이번 경주가 가장 토요 경마에서 가장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또 한 발이 더 따진다면 외곽의 11번마 투원 기상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을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레이스에서 스타트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마필은 한세네 자마인 11번마 투원 기상 뿐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 마필이 계속적으로 지금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 직전하고 비슷한 모습인데 잘 가요.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 송재철이가 한번 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아예 한번 밀려서 앞선에 붙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레이스 자체가 빠른 마필 자체들이 7번만 러브카우커라고 여기에 5번만 아침 엠몰이 유중대필이 없는데 이 마필 자체들이 스타트 능력 자체가 13초 7이에요. 빠른 마필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해볼 만해. 여기는 이제 안쪽에 인기마들보다는 외곽에 있는 10번마 파인캠프나 11번마 투원기상 이 두 마필을 한번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은 마필 놓고 때려야겠죠. 외곽에서 뜨는 11번이냐 선행을 강하게 밀고 가는 11번이냐 10번마 파인캠프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취입이냐 요걸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방송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발 라운 파워풀 화성입니다. 이번 발 파워풀 화성이 지금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지난번에 4코너까지 전혀 전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늘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14주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조교의 강도를 그렇게 막 대폭적으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일요일날 조교를 한번 딱 때려놓고 마무리 조교 때 그냥 단도리만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고요. 11번 음파 챔피언은 이번에는 외곽에서 선행을 가야겠죠. 지난번 B23주에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체중도 452kg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붙던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5번만 한우 최강도 임다변 기수가 출전하는데 이번이 승급전에 맞아 있습니다.
종골조 기수가 장추열 기수보다는 최근 임다빈 기수를 기용시키면서 성적을 한참 끌어올리고 있어요. 5번 황무장사도 괜찮아. 여기 10번마 피렌체일은 7살짜리 마필이고, 8번마 대항구 같은 경우는 구절염이 있는 마필이고, 여기 뭐 7번마 희망가득도 모래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기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 근데 이번 경기 역시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마필들 중,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마필들 중에 놓고 때릴 충막감은 없습니다. 거의 뭐 백판급의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볼게요.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 중에 없어요. 인기 6위 안에 있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은 조금 안 됐거든요. 그것만 확인만 하면은 그 말을 놓고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터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5초만 뛰면은 여기서는 우승이에요, 우승. 근데 지금까지 모래 때문에 못 뛰었던 마필,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만 메디칠프가 지난번에 김효종 기수가 아닌 유승환 기수가 타면서 입상에 성공했죠. 지난번에는 의외로 조금 더 빠르게 앞선에 붙었습니다. 그냥 주로 자체가 상당히 가벼워서 뛰다 보니까는 그냥 앞선에 붙으니까 거기에 딱 묻어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뭐 김효종 기수가 타고 이마필에 대해서 3번을 탔는데 다 성적 자체가 나오지 않았어요.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인데 또다시 김효종입니다. 그 반면 9번마 파인팜은 한센의 자마이고 스타트 능력도 있고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 얘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뭐 기본적인 뭐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2선, 3선까지만 붙을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되고요. 자, 이번에 이제 모래를 피하면 의외로 좀 잘 뛰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 조상범 기수가 탔을 때 1번 게이트 때 4선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는데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짝 따라 붙으니까 그 바짝 따라 붙는 만큼 말이 뛰더라고요 또. 근데 이번에는 9가 두 번째, 세 번째 여차하면 밀고도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5번 BJ 스톰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붙을 수 있어요. 여기 5번만 BJ 스톰도 안 볼 이유가 없잖아요. 얘도 지난번에 김혜성 기수가 기가 막히게 최적의 전개에서 터졌던 마필입니다. 거기서 막 끌고 들어왔는데 얘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9번, 5번 쪽에 기본 막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9번 파인팜도 이번에 국내생 6등급 대항순간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다 한번 조교를 보여드릴게요. 유전 능력도 있고요. 자, 그럼 50자 박재호조사 마방이 약간 하향세긴 하지만은 꾸준하게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의 상태는. 가장 조금 컨디션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요. 한센의 자마입니다. 한센의 자마있기 때문에 조금 모래에 싫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무빙을 뜨면 돼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바짝 따라 붙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왕상 눈감에도 신청했고요. 괜찮죠? 이 정도면 뭐 여기서는 그냥 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5번마 BJ 스톰이 되겠습니다. BJ 스톰도 괜찮아. 이현종 기수가 제가 봐서는 이현종 기수가 이 마필이 가장 안정적으로 우승권에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34조 리카드 조교사 마방에서 지금 출전하고 있는데 여기 뭐 호주에서 트랙라이더 활동을 하다 오다 보니까 자세 자체랑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은 괜찮아요. 추진하는 자세도 좋고. 이것도 BJ 스톰 괜찮습니다. 이것까지만 보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초반에 말씀해드렸듯이 9번마 파인팜, 5번마 BJ 스톰 이 두 마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마 시크릿 플레이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마필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릴 말은 아닙니다. 얘도 약간 선행을 가야 되고 모래를 좀 안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마필의 단점이 뭐냐? 시크릿 플레이 단점이 뭐냐? 라스트에 안으로 약간 기댄다는 거예요. 그나마에서 지난번에 깨졌던 이유도 딱 그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맞춰 먹었던 마필이죠. 이 시크릿 플레이에 대한 단점을 말씀드리면서 안으로 기댄다 라스트에, 그리고 모래를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딱 그렇게 맞아버리더라. 그러니까 딱 그만큼 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압도적인 인기마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에 선행은 9번마 썬드래곤과 8번마 아침기상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움직이는 세력의 마필들입니다. 요거 때문에 3번은 제가 이제 승부처로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3번 때문에. 시크릿 플레이는 저는 정말 본전 방어 정도? 현장에서 이제 체중이 또 여기서 뭐 또 증가하거나 잃어버리면 빼고 나갈 수도 있는 경기 편성입니다. 이번 문화가 풀려도 혹시 뭐 기본적인 마지막에 라스트 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1300m가 적정거리이고 모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3번마 시크플레이, 8번마 아침기상 이런 마필들 깰 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풀어가면 되는 경기 편성입니다. 박송 잘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리선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번만 라운 아메리칸. 동재철 기수가 정말 몸이 무거울 거예요. 라운드 파이터가 이제 골절이 되었기 때문에 박종곤 주구사 마방이 완전히 지금 침체되어 있을 겁니다. 라운 아메리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중속에서 안쪽으로 자리 선정을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모래를 지난번에 처음 맞아봤는데 모래도 완벽하게 적응을 했어요. 말 괜찮더라고요. 3번과 베스토치는 지난번에 4번을 라운 자이언트 킬링하고 같이 뛰었는데 베스토치가 5마신 졌잖아요. 근데 부담량 51kg까지 내려왔습니다. 자이언트 킬링 같은 경우는 유승환 기수가 타면서 1.5kg가 내려왔고요. 부담량이 조금씩 2.5kg 내려왔습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3번과 일단 3번이 선행을 쏠 겁니다. 3번이 선행을 쏘면 4번이 그 다음에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겠죠. 두 마필이 좀 앞선에서 약간의 경합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둘 다 괜찮고요. 10번도 괜찮습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센 마필은 4번마 자이언트 킬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도 뭐 안말하고 순말하고 같이 뛰었는데 순말이 더 낫고 56.5에서 54 내려왔다면은 3번하고 5번하고 같이 뛰었는데 5마신 차이. 주로 때문에 3번이 조금 더 덜 팔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4번만 자이언트 킬링이 더 안정적인 마필이에요. 4번을 넣고 뭐 3번, 10번 여기 안쪽에 1번만 와일드 삭스 정도? 요거는 이제 배당 마필입니다. 의외로 좀 덜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요거는 일단 와일드 삭스 일단 봐야 됩니다. 일단 지난번에 사건에서 외곽으로 빼면서 승부수를 던졌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한 센에 잡아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따라 붙을 수 있고 조교 때 약간 호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번을 봐야 됩니다. 1번 뭐 와일드 삭스까지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 베스토치도 봐야 되고요. 10번은 라운 아메리칸도 안 볼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일단 4번은 자이언트 킬링을 축으로 1번만 와일드 삭스, 3번만 베스토치, 여기 10번만 라운 아메리칸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7월 1일 토요 경마 브리핑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주로의 상태 파악 전반부 꼭 잘하고 꼭 중반부부터 승부 경주 잘 때려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방송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